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아세요? 아저씨, 운전을 왜 이렇게 해요? 똥차나 타고 다니면서 사고를 내면 어쩌자는 거죠. 그런데 3분 후, 컥, 컥.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지금은 의사와 환자일 뿐입니다. 박 원장님 아니세요? 한국대병원 박영수 원장님 맞죠? 15년 된 차를 탄 이 남자의 정체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 가족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새벽 5시. 영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60세가 되어서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침실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 선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 깊어진 눈가의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영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대병원 원장이 된 지 5년. 심장외과 전문의로 30년을 걸어온 그의 일상은 언제나 이 다짐으로 시작되었어요.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거리가 고요했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이 영수는 좋았어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거든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뒤에서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옷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깨워서 미안해요. 조금 더 자요. 영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깰 시간이었어요. 선희가 영수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병원 안 가죠? 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당신 좋아하는 단팥빵 사러 가려고요. 영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희가 가장 좋아하는 빵이었어요. 고마워요. 그 빵집 빵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35년 전 신혼 때부터 사주던 빵인데 아직도 좋아해주니까 고맙죠. 영수가 선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1시간 후 영수는 집을 나섰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15년 된 아반떼를 찾았습니다. 주변에는 최신형 수입차들이 즐비했지만 영수는 자신의 차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시동을 걸자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항상 말했어요. 원장님, 좀 더 좋은 차로 바꾸시죠. 하지만 영수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환자들에게 쓸 돈이 더 중요해요. 그게 영수의 철학이었어요. 도로로 나서자 주말 아침에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평일보다 훨씬 한산한 거리였어요. 영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바흐의 선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였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대형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늘 안고 있던 고민이었어요. 최선을 다해도 완벽할 수 없는 의료의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한 환자 가족들의 아픔. 우리도 사람인데. 영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영수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빵집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운전했어요. 급할 것도 없었고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일상의 풍경들이 평온했습니다. 선희가 좋아할 거예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35년 전 첫 데이트 때 사준 그 빵을 지금도 좋아하는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직 몰랐어요. 곧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바꿀 거라는 걸.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 특별한 하루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빵집 앞 신호등에서 영수는 차를 멈췄습니다. 초록불을 기다리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8시 30분. 빵집이 문을 연 지 30분 된 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 오른쪽에서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영수의 몸이 왼쪽으로 휘청거렸어요. 안전벨트가 몸을 붙잡아 주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영수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른쪽을 보니 검은색 BMW가 자신의 차 옆에 있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영수의 아반떼 옆면도 움푹 들어가 있었고요. 영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30년 넘게 운전해 오면서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습니다. BMW에서도 사람이 내리고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에 비싼 가방, 번쩍이는 액세서리까지. 한눈에 봐도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첫 마디가 영수를 당황시켰습니다. 아니, 어떻게 운전하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영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내 차 좀 보세요. 여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영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BMW 주위를 돌며 손상 부위를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영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아세요? 아저씨, 운전을 왜 이렇게 해요? 영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요. 영수는 속이 상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사고 낸 거잖아요? 똥차나 타고 다니면서 사고를 내면 어쩌자는 거죠. 여성의 말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영수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정차 중이었던 자신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BMW 뒷좌석에서 어린 아이가 내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엄마, 괜찮아?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차에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여성이 아이를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이는 움츠러들며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영수의 마음이 아팠어요. 여성은 다시 영수를 향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후진해서 부딪힌 거예요. 내가 다 봤다고요. 후진이라니요? 저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요. 영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뒤로 밀려왔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차를 다시 살펴봤어요. 5년 된 아반떼였지만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온 차였습니다. 오른쪽 문이 크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블랙박스가 있으신가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최신형으로요. 여성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영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거든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자신이 후회되었어요. 저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확실하게 해야죠.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영수는 BMW 뒷좌석의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라고 불렸던 그 아이가 창문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순간 영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었거든요. 영수는 아이에게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도연이도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맞죠? 놀랐을 텐데 괜찮나요? 영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여성이 번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말 걸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구나. 영수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성은 경찰관에게 열심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후진을 해서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렇군요.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해 보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제 차에 최신형 블랙박스가 있어요. 다 찍혀 있을 거예요. 여성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BMW 뒷좌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컥, 컥. 영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도연이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기침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저기, 혹시 아드님이 뭐가 어때서요? 여성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아? 도연이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얼굴이 파래지기 시작했고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엄마, 숨이 안 쉬어져. 도연이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영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사고 충격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거예요. 영수가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여성이 영수를 막아섰어요. 아이가 천식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래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금은 의사와 환자일 뿐입니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의사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영수는 여성을 지나쳐 도연이에게 다가갔어요. 도연아, 괜찮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영수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연이를 차에서 나오게 한 후 영수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어요. 먼저 아이를 안전한 자세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천천히 숨을 쉬어봐. 선생님 따라해봐. 영수가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어요. 기도가 심하게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재빨리 자신의 차에서 응급키트를 꺼내왔어요. 평소 항상 준비해 두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한테 뭘 하는 거예요? 여성이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지금 이걸로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영수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경찰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수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치를 했습니다. 도연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파랗던 얼굴에 조금씩 색깔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나아졌니? 영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도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도연이의 작은 목소리에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성은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엄마가 있어. 바로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구급대원이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천식 발작이었는데 기관지 확장제로 응급처치했습니다. 많이 안정되었어요. 영수가 전문적으로 설명했어요. 구급대원이 영수를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 원장님 아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수가 작게 인사했어요. 한국대병원 박영수 원장님 맞죠? 제가 작년에 응급실에서 배웠어요. 구급대원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대병원 원장님이라고? 진짜 의사구나.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유명한 병원의 원장이라니.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원장이 자신의 아들을 구해줬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환자 앞에서는 모든 의사가 같습니다. 도연이가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의사 선생님이었구나.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치유는 몸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구급차가 떠난 후 현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영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존경과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여성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수를 향한 적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영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두 분, 이제 사고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는 남자가 보였어요. 휘진아, 괜찮니? 정장 차림의 4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고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어요. 여보. 휘진이라고 불린 여성이 남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안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영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 원장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도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태웅 씨, 여기 웬일이에요? 아내가 사고가 났다길래. 태웅이 깊이 인사했어요. 그는 대형 제약회사에서 영업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와는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이였어요. 휘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분이 누구야? 우리 회사가 협력하는 한국대병원 원장님이셔. 의료계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야. 태웅의 설명에 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상에. 어쩜 좋아.
휘진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영수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경찰관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휘진의 차로 향했어요. 휘진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내가 원장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뭐라고? 너 대체 뭘 한 거야? 태웅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웅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15년간 쌓아온 회사에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돌아왔어요.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이 차량이 먼저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휘진의 BMW를 가리켰어요. 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사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운전하다가 실수로 박 원장님 차를 들이받았어요.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영수는 휘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그러셨나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될 일이었는데. 저는 예전에 모임에서 평범한 외모를 가진 저를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이와 남편까지 저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만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그 뒤로는 저 역시 겉모습을 화려하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외모에 집착했어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제가 먼저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잘못이 있어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휘진의 고백에 영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 상처가 있으셨군요. 원장님 차를 보고 괜히 강하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휘진이 영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영수가 휘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원장님, 우리 도연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휘진은 영수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태웅이 아내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태웅 씨 잘못이 아닙니다. 영수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 도연이가 차에서 내려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말해도 돼요?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니? 엄마가 운전하면서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거짓말했어요. 도연이의 진실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휘진이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영수는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도연아.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보여준 용기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작은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모든 게 정리됐네요. 영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토요일 아침, 영수는 다시 단팥빵을 사러 나섰어요. 5년 된 아반떼는 수리를 마치고 예전보다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선이가 좋아할 거예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을 때였습니다. 옆 차선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작은 모닝 차 안에 휘진과 도연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 도연이가 창문을 내리고 밝게 인사했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아, 안녕. 어디 가는 길이니? 영수도 창문을 내리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희 오늘 무료 진료소에 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거든요. 도연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휘진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영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휘진의 모습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BMW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수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팔았어요. 그 돈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도연이 교육비도 마련했어요. 휘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가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이 됐어요. 도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좋아졌는데? 영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매주 무료 진료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드려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정말 친절해요. 도연이의 말에 휘진이 얼굴을 붉혔어요. 부끄럽네요. 예전에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영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원장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무료 진료소에 놀러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도연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빵집에 도착해서 단팥빵을 샀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무료 진료소에 가볼까? 1시간 후 영수는 도연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작은 건물 앞에 사랑나는 무료 진료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원장님. 휘진이 영수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간병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환영해요. 휘진의 얼굴에 진심 어린 기쁨이 나타났어요. 영수는 진료소를 둘러봤습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고 휘진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도연이가 달려와서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저도 봉사해요. 할머니들한테 책 읽어드리고 의사 선생님들 심부름도 해드려요. 도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박 원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뵙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봉사하시는군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와요. 최태웅 팀장님 부인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의사가 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료진을 무서워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휘진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환자들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시는지. 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수는 감동받았습니다. 6개월 전 화려함 속에 갇혀 아나무인이었던 여성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도연아, 꿈이 뭐니? 영수가 도연이에게 물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요. 도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진짜 수호천사 같아요. 도연이의 순수한 말에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휘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휘진 씨가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영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도연이를 구해주시고 그때 보여주신 모습이 제 마음을 바꿨어요. 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오지만 이해는 경험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직접 봉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영수는 진료소를 한 바퀴 더 둘러봤습니다. 환자들의 편안한 웃음소리, 의료진들의 따뜻한 목소리, 자원봉사자들의 성실한 모습.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영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원장님도 가끔 놀러 오세요. 아니면 같이 봉사하셔도 좋고요. 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럴게요. 시간 날 때마다 올게요. 영수가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단팥빵 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늦었어요? 빵 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선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영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선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 가족이 그렇게 변했다니. 선희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면요. 영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하루였다. 6개월 전 사고를 통해 만난 그 가족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휘진 씨는 이제 의료진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 도연이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진정한 치유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낫게 하는 것이구나. 영수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오해가 많지만 진실과 선의는 언제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깥에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영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